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앤드 야마구치 슈. 1. 서론 철학과 비즈니스의 만남. 현대 사회에서 철학은 종종 추상적이고 실용성 없는 학문으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이자 철학자인 야마구치 슈는 이러한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케이오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학미술사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댄스, 보스턴 컨설팅 그룹, AT 커니, 콘페리 헤이 그룹 등 세계 최고의 컨설팅 기업에서 경영 전략 전문가로 활동하며 독특한 경력을 쌓았다. 야마구치 슈의 가장 큰 특징은 철학적 사고를 비즈니스 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다. 경영학이나 MBA 학위 없이도 세계 1위 경영 컨설팅 기업의 시니어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철학적 사고법이었다. 그의 베스트셀러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한국에서만 3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철학의 실용성을 증명했다. 이 책에서 야마구치 슈는 50가지의 철학 개념을 사람, 조직, 사회, 사고라는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각 개념은 단순한 이론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연결된다. 이는 철학이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생각 도구임을 보여준다. 2. 철학적 사고의 본질 프로세스와 아웃풋. 야마구치 슈는 철학을 배우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철학의 물음을 what과 how로 구분한다. what의 물음은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이며 how의 물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윤리적 질문이다. 이 2가지 축을 이해하면 대부분의 철학적 논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철학의 배움을 프로세스와 아웃풋으로 나눈다. 많은 철학 입문서들이 철학자들의 결론, 즉 아웃풋에만 집중하지만 야마구치 슈는 그들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사고 과정인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결론 자체보다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실한 것을 찾아가는 그의 사고 방법이 현대인에게 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철학을 암기 과목에서 실용 도구로 전환시킨다. 아낙시만드로스가 대지를 물이 지지하고 있다면 그 물을 지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통해 지구는 허공에 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과정은 통용되는 상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사고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비즈니스에서 기존 관행을 재검토하고 혁신적 솔루션을 찾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야마구치 슈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교양 없는 전문가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지만 좁은 전문 지식만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철학적 교양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윤리적 판단을 내리며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기업 간부들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다. 3. 사람에 관한 철학 자아와 관계의 이해. 야마구치 슈가 제시하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사람에 관한 철학 개념들이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개념은 니체의 르상티망아리에스센티아이엠이엔티이다. 르상티망은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자에게 품는 질투, 원한, 증오, 열등감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포도에서 여우가 포도를 먹지 못하자 저 포도는 시다고 말하며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전형적인 르상티망의 예다. 야마구치 슈는 이 개념을 비즈니스에 적용한다.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는 원인이 된 가치 기준에 예속되고 복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가치 판단을 뒤바꾸는 것이다. 명품 브랜드 시장이 바로 이러한 르상티망의 해소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사람들은 명품 가방이나 고급 자동차를 구매함으로써 자신이 강자 쪽에 속해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 타인의 시기심을 관찰하면 비즈니스 기회가 보인다는 것이다. 융의 페르소나 개념 역시 중요하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전극에서 배우가 사용하는 가면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과 함께할 때의 나는 모두 다른 페르소나를 보여준다. 문제는 가면과 진짜 얼굴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발생한다. 자기 정체성은 생각보다 취약하며 외부 환경에 따라 쉽게 왜곡될 수 있다.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개념은 현대인의 심리를 꿰뚫는다. 자유는 고독과 책임을 동반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의존과 종속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 프롬은 나치즘의 등장도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한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적절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들은 오히려 불안해하며 명확한 지시를 요구하게 된다. 도파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오랫동안 도파민은 쾌락 물질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추구하고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도파민 시스템은 예측하지 못한 일에 직면하면 자극을 받는다. 이것이 소셜미디어가 중독성을 갖는 이유다. 알림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변동 비율, 스케줄 간헐적 보상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방식인 것도 같은 원리다. 4. 조직에 관한 철학 변화와 혁신의 원리. 조직 관련 철학 개념들은 기업 경영과 팀 관리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쿠르트 레빈의 변화 과정 이론은 조직 혁신의 핵심을 보여준다. 레빈은 변화를 해동 UNFREG, 변화 체인지, 제동결 REFREG의 3단계로 설명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기존 관행과 작별해야 한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려고 하면 양립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야마구치 슈는 혁신은 새로운 시도가 아닌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한다. 많은 조직이 혁신에 실패하는 이유는 기존 관행을 유지한 채 새로운 방식을 추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혁신은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이는 개인의 삶에도 적용된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먼저 기존의 나쁜 습관과 명확히 결별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야마구치 슈는 이를 휴리스틱 경험 법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완벽한 솔루션을 추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빠르게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많다. 시장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면 개별 구성원의 불완전한 판단이 모여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페르디난트 퇴니에스의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개념도 조직 이해에 유용하다. 게마인샤프트는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이고 게젤샤프트는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직이다. 전통적인 가족이나 동창회는 게마인샤프트에 가깝고 현대의 기업은 게젤샤프트에 가깝다. 문제는 많은 조직이 게젤샤프트적 구조를 가지면서도 구성원들에게 게마인샤프트적 헌신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일치가 조직 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제시된 반대 의견의 중요성 개념은 조직의 의사결정 품질을 높이는 핵심이다. 밀은 어떤 의견이든 반대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 더 정교해진다고 주장했다. 조직에서 악마의 옹호자 대벌지 애드버컷 역할을 제도화하면 집단 사고지할 OUPTHINK를 방지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논리와 근거를 갖춘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과정이다. 5. 사회에 관한 철학 질서와 자유의 균형. 사회 관련 철학 개념들은 우리가 속한 더 큰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가정한다. 홉스는 인간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고 원하는 것은 희소하고 유한하다는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모두가 서로 빼앗기 위해 싸우는 디스토피아가 된다. 따라서 강력한 권력 리바이어던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홉스의 주장이다. 야마구치 슈는
이를 독재에 의한 질서 vs 자유가 있는 무질서의 딜레마로 제시한다. 완전한 자유는 혼란을 가져오고 완전한 질서는 억압을 낳는다. 현대 사회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기업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나친 통제는 창의성을 억압하고 지나친 자율은 혼란을 초래한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적절한 가드레일을 설정하면서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장 자크 루소의 일반 의지 개념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룬다. 루소는 모든 사람의 의지와 일반 의지를 구분한다. 단순한 다수결은 각자의 이기적 이익을 합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진정한 일반 의지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대 기업의 의사결정에서도 이는 중요하다. 각 부서의 이익을 단순히 합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최선을 추구해야 한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문화와 경제 시스템의 관계를 보여준다. 베버는 칼뱅주의의 예정설과 직업 소명 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조직 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표면적인 제도나 프로세스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 문화적 요소가 조직의 성공을 좌우한다. 6. 사고에 관한 철학 생각의 함정을 피하는 법. 사고 관련 철학 개념들은 우리의 판단과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도구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자세는 지적 겸손의 출발점이다. 야마구치 슈는 결국 이런 뜻이죠. 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경계한다.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단정 짓는 순간 진정한 이해는 멀어진다.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은 이상과 현실의 관계를 다룬다. 플라톤에 따르면 현실 세계는 완벽한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사에 불과하다. 하지만 야마구치 슈는 이상은 이상일 뿐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조언한다. 완벽한 솔루션이나 이상적인 조직을 추구하다가 현실적인 개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이돌라우상 개념은 사고의 편향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종족의 우상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편견, 동굴의 우상계인적 경험과 교육에서 비롯된 편견, 시장의 우상언어와 소통에서 비롯된 오해, 극장의 우상 권위와 전통에 대한 맹신이 그것이다. 현대 행동경제학에서 다루는 인지 편향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편향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게오르크 헤겔의 변증법은 진보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정시서스 마이너스 바넨티서서스 마이너스 합신서서스의 과정을 통해 사고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 야마구치 슈는 진보는 나선형 발전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이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조직에서도 실험과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브리콜라주 개념은 창의성의 본질을 보여준다. 브리콜라주는 손에 있는 재료로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유언장의 대체품으로 발명했다가 나중에 음악 재생 장치로 재해석된 것처럼 혁신은 종종 원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발현된다. 완벽한 자원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머스 쿤의 패러다임 전환 개념은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다. 쿤은 과학의 발전이 점진적 축적이 아니라 혁명적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마구치 슈는 조급해하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고 말한다.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은 오랜 준비 기간 후에 임계점을 넘어서며 일어난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변화를 꾸준히 추구해야 한다. 7. 철학적 사고법의 실천 지적 전투력 높이기. 야마구치 슈의 철학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사고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는 유수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지적 생산 기술과 지적 전략을 가르쳤으며 2,000명 이상의 기업인이 그의 강의를 통해 인문 지식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철학적 사고법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본질을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표면적인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왜를 반복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토요타의 OI 기법이 바로 이러한 철학적 태도의 실용적 적용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진정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기다. 페르디낭트 소시르의 시니피앙과 시니피의 개념이 보여주듯 같은 현상도 언어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야마구치 슈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어휘력을 길러라고 조언한다. 풍부한 어휘는 세밀한 구분과 정교한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같은 문제를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렌즈로 바라보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에드문트 후설의 에포케 판단 중지 개념처럼 때로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즉각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성급한 판단은 종종 편견과 오류로 이어진다. 네 번째는 칼 포퍼의 반증 가능성 개념처럼 과학적인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이다. 어떤 주장이든 반증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자신의 가설을 반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것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틀렸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를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유용하다. 다섯 번째는 앨런 케이의 말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능동적 자세다.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커리어 개발에서도 조직의 전략 수립에서도 핵심적인 태도다. 여섯 번째는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신체적 표지 개념처럼 사람은 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직관과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암묵지는 의식적 분석만큼이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데이터와 논리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미묘한 신호들을 몸이 감지한다. 8. 결론, 불확실한 시대의 지적 무기. 야마구치 슈의 철학적 접근이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성 때문이다. 그는 현대를 축제의 고원에 이른 시기로 정의한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물질적 풍요가 어느 정도 달성된 사회에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더 많이, 더 빨리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철학적 사고는 더욱 중요해진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은 바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판단하며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 야마구치 슈는 저서 뉴타입의 시대에서 문제 해결 능력보다 문제 발견 능력이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 질문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해진다고 강조한다. 이는 모두 철학적 사고의 영역이다. 철학이 삶의 무기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철학적 개념을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사고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르상티망, 페르소나, 변증법 같은 개념들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둘째는 지속적인 실천과 훈련이다. 야마구치 슈 자신이 댄스와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서 수십 년간 철학적 사고를 현장에 적용하며 단련해왔듯이 철학적 사고법은 일회성 학습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수련이다. 매일의 업무와 일상에서 작은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습관을 들일 때 철학은 진정한 무기가 된다. 야마구치 슈의 가장 큰 공헌은 철학을 상아탑에서 끌어내려 비즈니스 현장과 일상으로 가져온 것이다. 그는 철학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도구임을 증명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철학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본질을 꿰뚫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지적 무기다. 결국 야마구치 슈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하다.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는 각자의 사고 능력에 달려 있다.
철학은 바로 그 사고 능력을 체계적으로 단련하는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500년 동안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를 현대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 삶의 무기가 되는 이유다. 교양 없는 전문가는 위험하다는 야마구치 슈의 경고를 되새기며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동시에 폭넓은 철학적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